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 실제 강의에서 제일 청중들이 좋아하는 강의가 가치관 변화 강의인 것 같아요. 자, 저번에는 제가 요즘은 이제 밖에서 나가 노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게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뭐 밖에서 화려하게 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런 것만으로도 큰 꿈을 꾸지 않고 큰 걸 바라지 않고 이렇게 노는 거를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밈, 짤을 보면 그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제일 유명한 짤이 이걸 거예요.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했던 얘기. 꿈은 없고 그냥 놀고 싶습니다. 무한도전 종영한 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굿즈 같은 데도 반영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토끼찡 곰돌찡. 자, 인생 개꿀이라는 부적을 제가 가져왔는데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쉽게만 살아가면 개재밌어 빙고. 옛날 어른들처럼 어떻게든 더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런 분위기가 요즘 세대에는 안 먹혀요. 자,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열심히 살려다가 빈둥대다 열심히 살려다가 빈둥대는 인생,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 어떻냐면은 이거 내 인생인데 나를 정확하게 표현한 건데 나의 인생이다 저 훔쳐봤냐, 이런 분위기가 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악동 뮤지션의 히트곡이에요. 후라이의 꿈을 보시더라도 옛날 가사들은 뭐 거위도 꿈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나오는데, 나는 차라리 흘러갈래, 그냥 꽉 눌러붙은 계란 후라이처럼 흘러가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꾸지 않아도 어떻냐라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크게 좋아질 일이 없어 보이는데 뭐 하러 열심히 사냐, 그냥 이렇게만 지내도 너무 좋다, 큰 꿈이 없는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나라 이전에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라든지 그걸 뛰어넘은 깨달음의 세대, 사토리족이라고 해서 원하는 게 없는 젊은 사람들의 현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집 좋은 거 사고 차 살려고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장기 불황을 겪고 저성장기에 드러나게 되면은 이런 세대들이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성장이 꺾이다 보니까 탕핑족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눕는다라는 뜻의 탕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 젊은 생활 방식 일컫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유사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에게 붙어가지고 독립을 하지 않는다,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30 세대의 77%가 캥거루족이다. 이것도 역시나 큰 꿈을 꾸지 않는 것과 꽤나 일맥상통하는 현상 같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큰 꿈을 꾸지 않는 세대를 보통 뭐라고 불렀냐면은 N4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연애, 결혼, 취업, 희망 다 포기한다고 해서 N4 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볼게요. 포기했다라는 표현이 요즘 사회 분위기에 적합한 표현일까? 저는 이거는 기성세대의 가치관 기준인 것 같고요. 포기가 아니라 더 적합한 단어가 혹시 굳이?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얼굴 표정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거. 요즘 세대들의 굳이 표정을 잘 보여주는 짤인 것 같은데, 포기와 굳이가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포기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좌절감, 의지 부족, 소극적 태도, 과거 가치관 기준에서의 판단 가능성이 있는데요. 굳이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음을 뜻하는 표현이고 꽤나 냉소적이죠.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표현하는 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음 중에서 현재의 가치관을 더 잘 표현하는 말은 뭘까요? 나는 큰 꿈을 포기했어. 굳이 큰 꿈을 꿔야 돼?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일반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보세요. 나는 취업을 포기했어. 굳이 내가 그런 데서 일해야 돼? 뭐가 더 일반적인 생각일까요?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후자가 아닐까 싶고요. 자, 나는 연애를 포기했어. 굳이 연애를 해야 돼? 요거는 포기 쪽이 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귀찮게 뭐 만나냐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세대들도 꽤 있거든요. 외모도 꽤나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 저도 얘기로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자, 나는 친구 만나는 걸 포기했어.
굳이 친구를 만나야 해? 이거는 요즘 분위기로 완전히 굳이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죠?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는 내 집 마련 포기했어. 굳이 내 집이 필요해? 자, 세계적으로 캥거루족이 늘어나가지고 부모님이랑 살아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느낌이면 굳이가 어울릴 거고요. 어차피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집 못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포기에 가까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다음도 보세요. 나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어. 굳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해?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나는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7.5%니까. 그럼 이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굳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포기라고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포기와 굳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 어디쯤에 있는 게 요즘 상황을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화이고 저는 포기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기성세대들의 가치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굳이 큰 꿈을 꿀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일단 자산 격차가 너무 나요.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되려면은 누가 잘 살아야 되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살아야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산 격차가 있다 보니까 노력해봤자 그들처럼 안 될 건데 굳이 노력을 해야 되는가? 큰 꿈을 꾸어야 하는가? 이러한 어느 정도의 저지선 자체가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포기와 굳이가 공존하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자산이 줄어든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큰 꿈을 요즘 사람들이 꾸고 싶을까요? 어차피 다른 세대와 자산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꿀리게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선진국형 세대라는 특징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산 격차가 나서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지는 건 포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포기가 아니라 굳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진국에서 살아온 선진국형 국민이라서 열심히 안 살아도 살만 하다는 겁니다. 알바만 하더라도 비싼 옷, 비싼 신발 정도 살 수 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은 집값이랑 밥값도 안 나가요. 자, 또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부모님도 달라요. 60년대에서 80년대 생활하더라도 부모 세대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걸 보고 자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에서 그냥 놀고 하는 걸 못 견디는데 요즘 10대나 20대 부모는 꽤나 선진국형 부모 세대이다 보니까 뭐 전쟁 후 보릿고개 뭐 그런 것도 겪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워라밸이라든지 투자 대박 이런 것들을 바라는 부모 세대 그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열심히 뭘 살아가지고 큰 꿈을 꾸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전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배부르고 등이 따숩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일반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전 세대와 달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드라마틱하게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포기라고 봐야 될까요? 굳이라고 봐야 될까요? 굳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세대들 고학력에다가 높아진 그 직장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정말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 들어갈 거 아니라면은 힘들고 더러운 일 할 바에 그냥 알바하면서 시급받고 살아도 중소기업 근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건 포기인가요? 굳이인가요? 요건 또 애매한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자, 그래서 저도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조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내가 꼰대라 그런가? 요즘 애들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대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면 비싸기만 하고 친구들 만나도 재미없을 때도 많은데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최소한의 일만 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생활이 가능하고 유튜브, 넷플릭스 보며 집에만 있어도 맛있는 배달 음식 먹으면서 우리 강아지, 고양이와 너무나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열심히 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가? 어차피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고 해도 원래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이나 연예인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현 사회의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준 어떻게 보자면은 새로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은 포기가 아니라 굳이?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세대들이 점점 더 사회에 만연해지게 된다면은 굳이 세대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도 상상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힘들어도 참고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저축보다는 가심비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차피 부자 되기도 글렀고 큰 꿈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다면은 굳이 돈을 모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약간은 비싸지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자기계발,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나의 현재를 즐겁게 해줄 소비들에 많은 돈이 지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대들의 머릿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함정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기업 문화 역시도 어차피 큰 꿈이 없는 세대들이 권위주의적이고 지시를 내리는 조직 문화에서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그래도 덜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그리고 어차피 큰 꿈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열심히 안 합니다. 조용한 퇴사라고 요즘에 신조어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진짜 자신이 맡은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조직에 대한 헌신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 기업에 헌신해봤자 내가 뭐 이룰 게 있다고 굳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죠. 제일 못생긴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중국인들, 젊은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이 유행이 상실감에서 기여한다. 성장 둔화와 출세와 승진의 기회가 줄어든 환경 속에서 저임금이나 고강도 노동에 대한 불만을 옷차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네가 나 뭐 부자 만들어 줄 것도 아닌데 왜 옷 가지고 뭐라고 하냐? 선진국형 배부른 젊은 사람들이 당당함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배째라라는 거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무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굳이 내가 너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옷도 신경 써야 돼? 라는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큰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장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대처럼 치열하게 선진국 따라잡으려고 야근하고 결혼하고 애 먹여 살리려고 치열하게 일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굳이 세대가 늘어난다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뭐 연애도 안 하는데 결혼과 출산을 할 리는 없겠죠. 굳이 뭐하러 결혼과 출산을 하냐. 자, 그래서 이렇게 굳이 내가 연애, 결혼, 출산을 해야 돼 라는 사람들에게 복지 비용을 낭비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와중에서도 결혼하고 애 낳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차라리 빠방하게 지원을 해줘서 한 명 낳을 걸 두세 명 낳게 하는 게 더욱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왜 독립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1위는 안정적인 수입의 부재, 2위가 생활비의 부담인데 3위를 보시게 되면 독립 필요성을 못 느낌, 4위는 부모님이 더 부자다. 자,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에 얹혀 사는 사람들 앞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부모님이 아프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미래 한국의 이 세대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책의 제목이죠. 나는 형제를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던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진짜 중장년에 별로 가진 것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형제까지 내가 돌봐야 하는가? 라는 갈등까지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의 복지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우리나라 고령화로 부양 부담 높아지잖아요. 굳이 큰 꿈을 꾸지 않는 젊은 세대가 노후 준비도 못한다면은 진짜 미래에는 곤란한 상황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게 되면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그 연금 메꾸려고 당해 연도에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참 이거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펼쳐지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굳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획일화된 성공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한 아주 극심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너무나 획일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비교를 하게 되고 못 따라가면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굳이 세대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좌절을 하게 되면은 자살률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높은 자살률 모두 획일화된 성공 기준, 그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아주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굳이 세대가 포기 좌절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의 가치관, 방식, 성공 기준을 저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대학 입시 체계가 아닐까 싶어요. 서열화된 대학들, 자, 획일화된 삶의 기준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을 실패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만의 인생을 가꾸어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거나 어디 수상하면은 막 현수막 걸어두고 그런 거부터 저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 기죽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런 거 없더라도 너 다양한 길이 있어 라는 거를 어른들이 더욱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의 부를 추월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착화돼가지고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코인이라든지 NFT, 웹3 같은 거. 기존의 부동산 자산 시장은 이미 기성세대가 차지를 했기 때문에 부의 게임을 바꾸려면은 이 정도의 새로운 판은 깔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부의 기준이 이렇게 실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다면은 새로운 미래의 부자들은 이렇게 디지털 가상 자산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부를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의욕을 잃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저는 크립토 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정도의 새로운 판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역전을 하려면. 자, 그리고 저는 이 덕업일치라는 말 참 좋아해요. 덕업일치와 자아실현. 이 사진은 스노보드의 전설 숀 화이트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의 브랜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걸 내가지고 또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형 배부른 세대는 일단 자기 일이 재밌고 보람이 있어야지만 저는 의욕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덕업일치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젊은 세대들의 미래 진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미래 진로에 있어서는 기존에 정리된 일자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거리로 사고를 확장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고령화, 1인 가구, 기후위기 등 미래 문제들을 해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만의 길을 갖고 간다면은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 굳이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라는 일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자동화가 저는 필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처럼 열정 있는 외국인들이 기회를 찾아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단순 직업뿐만이 아니라 고소득, 첨단, 숙련 직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은 좋을 텐데 말이 쉽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은 층들의 가치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치 참여 역시도 증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은 미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수, 인구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00년대생, 10년대생 아니면 2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원칙 1인 1투표권이 그들에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정치권에 반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앞으로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들이 한 20,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릿수, 인구수가 많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보셨을 때 20대 당선자가 아예 없어요. 참고로 현재 20대 비율이 전체의 12%인데 참여자들이 없고 30대 역시도 머릿수에 비해서 너무나 정치권에 발을 들인 사람이 적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기 힘들다라는 이런 구조 역시도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기 세대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세대가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런 세대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는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